지방 채소 위주 식이를 어떻게 하지? 네, 오늘은 저번에 생리통이랑 연결해서 2차성 월경통, 생리통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유익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성 월경통이라고 하면 이제 해부학적으로 자궁이나 또는 이제 난소 쪽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생리통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2차성 월경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을까요, 원장님? 가장 흔한 질환은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질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저희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난소에 생기는 혹 중에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궁 내막증 또는 자궁 내막 증식증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긴 있으시죠. 근데 실제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될 샘이 자궁 근육층에 침범을 하거나 또는 자궁의 다른 곳에 난소라든지 또는 이제 복강 내에 이제 흙 뿌려지면서 생기는 이제 질환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집습관 문화가 좀 달라지면서 자궁 내막증 환자분들도 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궁 내막증 또는 이제 자궁 성근증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환이잖아요. 흔하게 이제 난소 쪽에 혹을 생기게 하거나 또는 자궁 근육층에 이게 침범을 하게 되면 자궁 성근증이 생겨가지고 자궁의 크기가 커지고 생리통이 많아지거나 또는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저는 실제로 전공의 시절에 이런 자궁 내막증 때문에 생리량이 진짜 무지 많으셔가지고 오셨던 환자분 중에 그 빈혈 수치가 원래 정상이 한 12에서 14 이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4이셨던 분이 있었어요. 정말 한 3분의 1 네, 그런 경우 있었는데 사실 빈혈 수치가 4면은 보통 이게 만약에 급성으로 생기면은 정말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심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서서히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이렇게 응급실에 오셨다가 실제로 이렇게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만약에 생리량이 많다 원래도 그렇다면은 이제 빈혈 검사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증에 대한 치료에는 또 무언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궁 내막증이 있을 때, 자궁 성근증이 있을 때 조금 이런 혹들이 커지는 거를 막는 그런 개념이랑 아니면 증상을 조절하는 개념이랑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 혹이 좀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쪽 호르몬이 들어간 약물 쪽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호르몬이 들어간 약물 쪽의 치료도 증상을 좀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혹이 큰 경우, 너무 성근증이 심하다든지 자궁 내막 좀 큰 종양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증상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소에 생긴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난소 혹이 커지면서 난소 기능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난소 기능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난소나 또는 배아 냉동을 좀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 이제 자궁으로 침범을 했을 때 성근증이 있을 때는 어떤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아까 김기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기를 다 출산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서도 자궁 성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으신 여성분들은 보수적으로 약물 치료나 이제 호르몬 치료를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증상이 생리통이랑 월경 과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이제 약물을 쓸 수 있고요. 미레나라고 해가지고 자궁 안에 넣는 자궁 내 장치인데요. 그거를 자궁에 넣으면은 생리량도 줄고 생리통도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근증 사실 수술하기도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신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하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따로 뭐 개복이나 어디를 째거나 하지 않고 돋보기 가지고 햇빛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태웠던 그런 이제 비슷한 원리로 이제 배 안에 있는 근종이라든지 뭐 성근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태워내가지고 이런 생리통이나 생리량을 경감시키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첨단 치료인 거죠. 그런 치료가 이제 나와 있고요. 물론 그것도 좀 아프긴 아픕니다. 사실 아프긴 하는데
보통 하루 정도면은 통증도 많이 경감되고 일상생활도 바로 이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제 자궁을 좀 보존해야 하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원리인데 그 자궁 근종 용해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질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긴 카테터를 넣어서 직접 이렇게 고주파를 쏴가지고 태워내는 시술도 있는데 저는 이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근종 같은 경우도 한 4, 5cm 되시는 분이셨는데 수술은 절대 싫다. 근데 빈혈 수치가 반밖에 안 되셨어요. 그분도 한 6인가 7인 정도밖에 안 되셔서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권유해드렸는데 너무 그분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빈혈 수치도 다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근종도 원래 한 4cm 되셨던 게 한 2cm 정도까지 줄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꼭 피하시고 싶거나 하신 분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으세요. 너무 이제 이미 사이즈가 너무 크셔가지고 주변 장기를 너무 압박하는 정도가 있어서 압박 증상이 이제 소변을 좀 자주 간다든지 또 변비가 있다든지 그리고 가끔씩은 진짜 뭐가 만져져요 하시면서 난 똥배인 줄 알았는데 뭐가 만져져요 이러면서 오신 분들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성근증이나 근종이 커가지고 자궁이 정말 이제 임신 거의 20주만큼 이게 커져서 오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자궁 그 무게만 이미 한 3kg? 이 정도 되시거든요, 진짜로. 정말 3kg 되는 걸 배 안에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하시고 나서 너무 편해지셨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 상황과 또는 증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치료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레나 치료를 하셨을 때 좀 경험이 어떠셨어요? 미레나는 제일 처음에 넣기 전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한번 미레나를 사용하시고 나서 교체할 때는 되게 거부감 없이 잘 사용하게 되시는데 처음에 이제 넣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미레나 너무 살쪘다. 맞아, 그런 말씀 살쪘다. 많이. 그다음에 기분 변화, 기분이 좀 다운되는 그런 것도 있다. 또 고민을 하시고 또 이제 미레나를 넣는 과정에서 너무 무서운 설명을 많이 듣는다. 뭐 자궁이 천봉된다든지 주변 장기가 손상된다든지 뭐 넣는데 또 막 다 빠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모든 시술이 어떻게 보면 시술 중에 발생하는 원치 않은 그런 일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득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득하고 실을 생각해서 득이 더 많을 경우에는 미레나 시술을 적극 권유드리는 편이고 이게 통증이 글쎄요 있긴 있어요. 넣는 과정에서 있긴 있으신데 이제 대부분은 그래도 너무 막 못할 정도는 아니신 상태고 아직 아이를 낳으신 적이 없어서 자궁 입구가 굉장히 좁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레나 말고 카일리나 같이 좀 작은 맞아요.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자궁 경부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약물 처리를 전처리를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서 미레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일리나도 나중에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작으면 얼마나 작겠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넣어보니까 카일리나가 훨씬 부드럽게 잘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일리나가 다만 좀 가격적이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특히 미혼이신 분들 또는 출산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일리나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미레나보다도 아무래도 호르몬 용량이 조금은 더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작용,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좀 덜 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약물이나 그 수술 치료, 뭐 시술 치료 이런 거 이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혹시 없을까요? 보고 얘기하는 좀 찾아봤죠. 이제 논문 나와 있는 거를 찾아보면 아직 데이터들이 많지 않아서 좀 제한된 그런 점들도 있지만 보고된 바로는 비타민 섭취 아주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B랑 D랑 E가 도움이 되고 저지방, 채소 위주의 식이섬유 섭취를 하면 생리통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알고는 있지만 이거는 사실 뭐 모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단이잖아요. 그렇죠? 지방, 채소 위주 식기는 어떻게 하지? 그럼 지금까지 이제 2차성 생리통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항상 질문해주시고 검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